서울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의 꼭대기. 백도훈 회장은 하루 중 가장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선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서류철을 품에 안고 있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남자. 복도 한편에서 걸레질을 하던 한 여직원, 명소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회장 옆을 조용히 지나간다. 찰나 도훈의 눈에 들어온 그녀의 손등.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멈춰 섰다.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낚아채듯 덥석 잡아버렸다. 이 손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까? 소진은 깜짝 놀라 손을 움찔하며 뺀다. 네, 어릴 적부터 이랬어요. 왜요? 도훈의 눈은 흔들린다. 그녀의 손등엔 갈색의 넓은 반점. 그것은 도훈의 손에도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흔적. 이유는 몰랐지만 가족들 중 자신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었다. 그 순간 소진이 몸을 돌리며 급히 물건을 정리하다. 목에 걸린 펜던트가 손에 걸려 바닥에 툭 떨어진다. 펜던트가 열리며 안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이 튀어나온다. 도훈의 눈이 커진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은진이라는 이름의 여자. 그 사진을 주우며 도훈이 중얼거린다. 은진이? 소진은 당황해 물러서다가 조심스레 묻는다. 우리 엄마 아세요? 복도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다. 도훈의 손끝엔 사진 한 장이 들려있다. 그 안에 그녀, 마치 어제 본 듯 선명한 미소의 은진. 도훈은 아직 말을 잇지 못한 채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이 바짝 타들어간다. 소진은 조심스레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혹시 진짜 우리 엄마 아세요? 도훈은 그제야 고개를 든다. 소진과 눈이 마주친 순간 38년 전 여름날 바닷가의 기억이 밀물처럼 몰려온다. 햇살 쏟아지던 해변, 분식집 앞에서 활짝 웃던 20살의 은진. 수박 한 조각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은 나랑 바다 보러 안 갈 거예요? 그녀의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 있었고 그 미소는 세상의 무엇보다 따뜻했다. 도훈의 가슴이 미묘하게 떨린다. 그 미소를 지금 눈앞 이 여자의 얼굴에서 본다. 도훈은 천천히 사진을 접고 떨어진 목걸이에 다시 넣어준다. 그의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다. 이 목걸이 누가 준 겁니까? 엄마가요. 젊었을 때 어떤 남자에게 받았대요. 그 남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라고. 평생 이 목걸이 하나만 간직하고 사셨어요. 도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근데 그 사람은 엄마를, 저희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도훈은 입을 열 수가 없다.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실례했습니다. 청소 다 끝났으니 가볼게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도훈은 본능처럼 입을 연다. 잠깐만요. 소진이 멈춰선다. 그녀의 등 뒤에서 도훈의 목소리가 낮게 떨린다. 어머님,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허리도 많이 안 좋고 병도 많이 진행됐고요. 그 말에 도훈의 눈이 잠시 감긴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은지는 살아 있었다. 이만 가볼게요. 소진이 복도 끝으로 사라진다. 도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그녀의 걸음걸이, 어깨의 라인, 그 모든 게 누군가를 떠오르게 했다.
손에 남은 그 감촉, 그리고 목에 걸린 사진 속 웃음. 그건 도저히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1986년 여름, 인천의 작은 바닷가 마을, 성일 리조트의 예전 별장 부지, 백도훈, 20살. 아버지의 강요로 억지로 인턴을 뛰고 있던 시절, 하루 종일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어느 날, 리조트 바로 앞 분식집에서 들려오는 쨍한 목소리가 그의 눈길을 끈다. 오뎅 국물 식기 전에 드세요. 오늘은 미니 어묵도 서비스로 드릴게요.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웃고 있었다. 은진, 눈웃음이 예뻤고 입가에 묻은 빨간 떡볶이 자국도 귀여웠다. 그녀는 먼저 말을 걸었다. 아버지 리조트에서 일하시는 분 맞죠? 맨날 무뚝뚝하게 다니시길래 말 한번 걸어보려 했어요. 대답을 망설이던 도훈은 그녀가 건네준 오뎅 국물을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도훈은 매일 분식집에 갔다. 떡볶이, 김밥, 순대. 먹는 건 구실일 뿐. 그는 은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다. 밤이 되면 둘은 바닷가를 걸었다. 손에 조개 껍질을 쥐고 별자리를 따라 모래 위에 그림을 그렸다. 은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훈은 점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녀는 모든 걸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달이 바다 위에 또렷이 뜬 밤, 도훈은 망설이다 말문을 열었다. 은진아, 나 너 좋아해. 은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도훈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그 순간, 도훈은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를 느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은진이 창백한 얼굴로 도훈을 찾아왔다. 도훈 씨, 나 임신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도훈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그 말은 곧 폭풍의 시작이었다. 도훈의 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감히 분식집 딸 따위랑. 도훈이 너 제정신이냐? 당장 정리해. 결국 도훈은 강제로 서울로 끌려갔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편지조차 보내지 못하게 감시받았다. 그는 몰래 은진에게 편지를 써 가족 몰래 심부름하던 기사에게 전해달라 했지만 그 편지는 끝내 그녀에게 향하지 못했다. 은진은 매일 리조트를 찾았다. 도훈을 찾아 헤맸고 가슴에 아기 하나를 품은 채 리조트 앞 벤치에서 울다가 쫓겨나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도훈은 그 모든 걸 몰랐다. 그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줄, 그녀가 그렇게 아팠던 줄, 3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성일그룹 회장실. 백도훈은 서류를 덮고 창밖을 본다. 도시의 풍경이 흐리게 번진다. 그는 말없이 손등을 바라본다. 갈색의 옅은 반점. 평생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그것이 지금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잠시 뒤 인터폰을 누른다. 비서실장, 잠깐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정비서. 도훈 곁에서만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다. 그 청소직원 명소진 씨. 인사기록부에 신상정보 좀 확인해줘요. 그리고 사생활도. 지금까지의 삶이라든지. 비서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인다. 예, 회장님. 신속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 사실은 조용히 조카 백지훈에게 흘러간다. 성일그룹 부회장
도훈의 유일한 후계자. 회장님이요. 청소부 하나에 왜 관심을? 비서와 단둘이 남은 자리. 지훈은 짧게 웃는다. 그 여자가 설마 회장님 딸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 비서가 조심스레 묻는다. 근데 반점이 똑같다더군요. 손등에 마치 회장님 것처럼. 지훈의 표정이 굳는다. 눈빛이 매서워진다. 정 비서님 일은 제가 알아서 조사할 테니 당분간 잠자코 계세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누군가의 명함을 꺼낸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그 여자 과거 털어. 뭔가 하나라도 나오면 회장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서 보고해. 비서는 잠시 망설인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지훈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비서님 판단 잘하세요. 곧 세대는 교체됩니다. 며칠 후 정 비서는 회장실로 조용히 들어온다. 한 장의 A4용지 그리고 얇은 서류철. 요청하신 명소진 씨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든다. 첫 줄, 굵은 글씨로 쓰인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고아 출신, 20대 시절 사기 전과 1회. 노인 상대 금전 문제로 고소, 위기. 신상 문제로 인근 거주민과 분쟁 경험 있음. 그의 손이 멈칫한다. 이게 진짜입니까? 비서는 고개를 끄덕인다. 공식적으로는 조용히 정리된 사건들입니다만 확실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순간 도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간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던 미묘한 울림이 서서히 침묵으로 바뀐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덮고 사진 속 은진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와 청소부 여자 소진의 사진을 한켠에 밀어둔다.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 내 과거를 조사하고 일부러 꾸몄단 말인가? 그 눈빛이, 그 말투가, 그 엄마가 은진이었다는 그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러기엔 그녀의 모습이 은진과 너무 닮았는데. 며칠 후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소진. 두 눈이 마주친다. 소진은 조심스럽게 인사한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도훈은 고개만 끄덕인 채 말없이 걸음을 재촉한다. 눈빛도 말도 없었다. 소진은 당황한 듯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선다. 뭐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따뜻하게 내게. 도훈은 사무실 창가에 홀로 선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흐릿하게 번진 감정처럼 느껴진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는요, 젊었을 때 어떤 남자에게 이걸 받았대요.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다고. 하지만 그 따뜻함은 보고서 한 장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조카 백지훈이 회장실로 들어온다. 말끔한 수트, 여유로운 웃음. 삼촌 비서실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이상한 청소직원 건 정리하셨죠? 도훈은 짧게 대답한다. 더는 언급하지 마라. 지훈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잘하셨습니다. 괜한 일에 감정 쓰시지 않도록 저희도 대처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두 손을 가볍게 모은 채 눈을 감는다. 눈앞엔 은진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오뎅 국물 내밀던 손, 미소 지으며 서비스예요. 외치던 그 눈웃음. 아무리 생각해도 청소부 그녀는 은진과 너무 닮은 느낌이었다. 도훈은 문득 숨이 막혀 천천히 깊은 한숨을 내쉰다. 한편 은진은 병실에 가니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들 수 없었다.
엄마는 요즘 통증이 심해져 계속 치료 외에는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아졌다. 마음이 답답했다. 혹시 회장님이 그동안 엄마가 말해왔던 회장님이 아닐까? 자신의 아버지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 결국 결심했다. 확인해 보기로 그녀는 출근 전 집에 들러 엄마가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날 오후 회사 정문 앞 비서실을 찾은 소진.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평생 간직한 겁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비서는 당황했지만 그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죠. 소진이 돌아가자 정 비서는 봉투를 회장실로 올린다. 잠시 뒤 회장의 집무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도훈의 책상 위에 상자 하나를 조심스레 올려놓는다. 회장님, 명소진 씨가 전해달라며 두고 갔습니다. 도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비서가 나가고 정적만이 남는다. 천천히 상자를 열어 편지를 하나 꺼내든다. 그 순간 펼쳐진 편지 속 그리운 이름, 그리고 그리운 말투. 미처 나에게 전달되지 못한 편지, 분명 은진이었다. 도훈 씨, 나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모래 위에 이름을 적던 그 밤, 달빛이 바다를 비추던 그 자리, 그때 난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한 줄에서 도훈의 손이 멈춘다.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이어지는 사진들. 은진이 아기 소진을 안고 찍은 사진. 은진이 혼자서 떡볶이를 만들던 작은 분식집의 간판 사진. 그리고 그가 젊은 날 건넸던 시계와 낡은 카드. 그 모든 게 가짜일 리 없는 시간의 증거였다. 도훈은 무겁게 숨을 내쉬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는다. 은진아.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묵직했다. 도훈은 무거운 상자 뚜껑을 닫는다. 편지 수십 통과 사진, 증거들. 그건 누가 봐도 가짜일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누른다. 정비서, 당장 회장실로 들어와. 문이 열리고 정비서가 조심스레 들어선다. 도훈은 서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내려놓는다. 당신이 조작한 조사서 말입니다. 다 거짓이었군요. 정비서의 얼굴이 하얘진다. 회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부회장님이. 그 말에 나는 뒤통수가 얼얼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하나뿐인 조카라 회사를 물려줄 생각까지 했건만 이렇게 배은망덕하다니. 누가 시켰든 간에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내 가족을 짓밟았어. 그 죄값 치르시오. 정비서가 떨리는 입술을 열기도 전에 도훈은 단호히 말한다. 오늘부로 비서직에서 해임이오. 퇴직 처리 즉시 진행하세요. 정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무거운 걸음을 남기고 사무실을 떠난다. 그날 오후 도훈은 비서실에 다시 지시한다. 부회장 불러 직접 와서 사직서 쓰고 가라 하게. 직원들이 웅성거릴 틈도 없이. 잠시 후 백지훈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삼촌, 무슨 일이십니까? 도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바라본다. 지훈아, 넌 나한텐 친아들 같은 놈이었다. 그래서 많은 걸 너에게 맡기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진다. 감히 내 뒤통수를 쳤지. 그리고 날 내 가족과 생이별하게 만들려 했어.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삼촌, 그게 아니라 저는 회장님이 감정에 휘둘릴까봐. 그 입 닥쳐.
내 감정과 이익이 먼저였던 거겠지. 도훈은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사직서, 양식을 꺼내 그에게 내민다. 이젠 더 이상 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지금 여기에 사직서 쓰고 나가라. 아니면 내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이 널 찾아갈 거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든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울려 퍼진다. 같은 날 저녁, 도훈은 회사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다. 정장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직접 소진이 일하는 청소구역을 찾아 나선다. 그동안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말. 이제는 늦더라도 직접 전해야 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는 복도 끝에서 급하게 달려나가는 소진과 마주친다.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다. 숨이 가쁘고 눈가엔 눈물 자국. 소진 씨. 소진이 도훈을 보고 멈칫한다. 회장님, 무슨 일이오? 어디 가는 겁니까? 소진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어머니, 지금 위독하시대요. 병원에서 전화가. 그 순간 도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제가 모시고 가겠소. 예. 타요. 당장 출발합시다. 소진은 잠시 머뭇대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도훈은 차 문을 열어 그녀를 태우고 자신도 운전석에 앉는다. 차창 너머 도시의 불빛이 스쳐가고 도훈의 표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하다. 그는 스스로 다짐한다. 이제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고. 서울대학교 병원 14층 중환자실 복도. 희미한 형광등 아래 소진과 도훈은 숨을 죽인 채 복도 끝 유리창 너머 병실을 바라본다. 은진, 새하얀 시트 위 작고 마른 몸이 고요히 누워있다. 산소 튜브, 링거줄, 그리고 조용히 들썩이는 가슴. 그녀는 아직 그녀답게 버티고 있었다. 소진이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린다. 그리고 도훈을 돌아본다. 조용히 들어가세요. 엄마가 놀라실 수 있어요. 도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모든 말이 조심스럽다. 병실 문이 열리고 둘은 조심스레 발을 들인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병실 바닥에 부드럽게 스며든다. 도훈의 발걸음이 침대 곁에 멈춘다. 은지는 감은 눈으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다. 하지만 그 숨결 하나하나가 도훈의 가슴에 모처럼 박힌다. 은진아. 낮게 이름을 부른다. 그 순간 은진의 눈썹이 살짝 떨린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뜬다. 빛이 들어온다. 시야가 조심스레 초점을 맞춘다. 은진의 눈이 커진다. 마른 입술이 살짝 벌어진다. 도훈 씨, 그 말에 도훈은 무릎을 꿇는다. 은진아, 정말 미안하다. 은진은 눈을 감은 듯 떨고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힌다. 이게 꿈이야? 아니야. 나야. 내가 왔어. 이제야 왔어. 그의 손이 그녀의 마른 손을 감싼다. 은진의 손이 약하게 움직이며 그의 손을 어루만진다. 왜 이제야 왔어요? 그 말에 도훈의 목이 맨다. 몰랐어. 편지도 너도 아버지가 다 막아놨었어. 나도 너처럼 혼자였어. 은진의 눈물이 고인다. 조용한 병실 안에서 두 사람의 과거가 조용히 녹아내린다. 소진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문을 닫는다. 이 시간만은 두 사람만의 것이어야 했다. 도훈은 은진의 곁에서 그녀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린다.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더는 도망치지 않을게. 은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소진이 참 잘 컸죠. 그래. 정말 눈부시게 잘 자랐어. 그 아이가 당신을 닮았어요. 속은 여려도 책임지려는 눈빛이. 그 말에 도훈은 울컥하며 은진의 손을 더 꼭 잡는다. 소진이 내가 책임질게. 이제라도 우리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창밖 석양은 점점 짙어진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은지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평온한 숨결은 여전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붙였을 뿐이다. 은지는 다시 잠에 들었다. 회색 담요를 가슴께까지 덮고 편안한 숨을 쉬며 누워있다. 도훈은 병실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있었다. 수십 년을 뛰어넘어 처음 맞닿은 손, 그 손에 있어서 시간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다. 문이 살짝 열리고 소진이 들어온다. 종이컵에 미지근한 보리차가 담겨 있다. 회장님, 따뜻한 차 좀 드세요. 도훈은 고개를 들어 소진을 바라본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다짐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고맙구나. 소진은 조용히 웃는다. 어머니는 평생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름 한 번 부르고 싶다고, 아버님 손 한 번만 잡아보고 싶다고. 도훈은 컵을 받아들며 눈앞이 뜨겁게 흐려진다. 그날 밤, 도훈은 병실을 지켰다. 소진은 간이 침대에서 잠들었고, 은지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도훈은 침대 옆 작은 스툴에 앉아 은진의 머리를 조심스레 빗어준다. 가늘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그녀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중얼인다. 너 혼자 아기와 남겨진 거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걸 알았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은지는 잠든 채로 고요히 숨을 쉬었다. 그 말들이 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진이 눈을 뜨자 이미 아버지는 침대를 정리하고 아침 죽을 받아와 테이블 위에 놓고 있었다. 이제부턴 내가 한다. 너 혼자 고생 많이 했잖니. 소진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이거 어제는 어색하더니 하룻밤 사이에 많이 달라지셨네요. 도훈은 수저를 들다 말고 멋쩍게 웃는다.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걸 알아버리면 바뀌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리더라. 소진은 작게 웃는다. 그 미소가 은진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며칠 후, 도훈은 병실 옆 간이 탁자에서 서류철을 넘기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은진의 치료 계획, 재활병원 서류, 그리고 주택명의 변경 계약서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건 뭐예요? 소진이 놀란 눈으로 묻는다. 앞으로 너희 둘은 내가 책임질 거다. 더는 혼자 외롭게 살게 하지 않겠다. 소진은 조용히 입을 다문다.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소진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이제 저도 아버님 딸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 말에 도훈의 입술이 살짝 떨린다. 그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있겠니? 두 사람은 조용히 웃는다. 그 웃음 속에 뒤늦게나마 가족의 모양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바람이 부는 오후, 병원 옥상 정원. 은진의 병상은 짧은 외출 허가를 받아 햇살 가득한 벤치 옆에 놓였다. 소진은 은진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고 도훈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은진은 조용히 웃는다.
햇볕 참 좋다. 이런 날 오랜만이네. 도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가 작게 웃는다. 좋아 보이네. 살짝 바람만 쐬도 기분이 좀 달라지지? 은진이 미소를 짓는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괜찮아. 항암 부작용도 조금 줄었고, 허리 통증도 진통제 덕에 살만해졌어. 도훈의 눈빛이 흔들린다. 언제부터 아팠던 거야? 은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아팠어. 그땐 그냥 일하다 삐끗한 줄 알았지. 근데 갈수록 심해지더라. 결국 병원 갔더니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혼자 다 견딘 거야? 은지는 작게 웃는다. 원망도 했지. 근데 오래 하진 않았어. 소진이 하나 잘 키우는 게 전부였으니까. 도훈은 조용히 시선을 내린다. 손등을 스치는 햇살만이. 그가 꾹 담은 입술 위를 살짝 덮는다. 잠시 후 소진이 조심스레 입을 연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요. 공부 다시 해보려고요. 은진과 도훈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본다. 재활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오랫동안 아팠던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님이 설립하려는 센터에서도 일하고 싶고요. 은지는 눈이 커졌다가 이내 환하게 웃는다. 우리 딸, 그 마음이면 뭐든 다 해낼 수 있겠다. 도훈도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빠짐없이 해. 내가 다 밀어줄게. 소진은 도훈의 손을 조용히 잡는다. 그 손엔 말로 다 하지 못한 신뢰와 따뜻함이 서려 있었다. 부드러운 햇살 아래 세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맞닿는다. 그건 가족의 모양이었다. 며칠 후 성일그룹 회장실. 도훈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류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다. 은진 재활센터 설립 기획안. 그는 펜을 들어 조용히 사인을 한다. 이제라도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해야지. 그날 저녁 병원. 도훈과 소진은 은진의 병실의 도면을 들고 찾아왔다. 이게 센터 조감도야. 건물 위치도 확정됐고 착공만 남았어. 은진은 조심스레 도면을 펼쳐보며 말문을 잊지 못한다. 내 이름이 왜 여기에? 당연하지.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이니까. 은지는 눈가가 붉어진다. 내가 뭘 했다고? 너 있어서 소진이가 있었고, 소진이가 있었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볼 용기를 냈어. 그걸로 충분해. 소진은 조용히 은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세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도면 위를 바라본다. 그 도면은 그들 셋이 함께 그리는 새로운 미래의 지도였다. 성일그룹 산하의 복지재단. 신설된 부지에서 은진 재활센터의 착공식이 열렸다. 비공개였지만 기초공사 시작과 동시에 재단이 재활과 치료에 뛰어든다는 소식은 업계와 언론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성일그룹 백도훈 회장. 순이익의 10%를 사회 환원 계획. 은진 재활센터. 개인 가족 이름 딴 이례적 명칭.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조용히 공사장을 지켜보던 도훈은 작은 흙먼지를 쓴 작업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 공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될 겁니다. 그 눈빛엔 이제 명예도 돈도 없는 한 사람으로서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 시각 소진은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실 앞에 서 있었다. 재활치료학 기초반. 주황색 포스트잇으로 이름표를 붙이고 교실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명소진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첫 문장. 소진은 그렇게 자신만의 문을 열었다. 저녁. 병원. 도훈은 오늘도 은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작은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 고요한 텔레비전 화면. 은진은 잠든 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간호사가 조심히 말한다. 요즘 환자분 많이 밝아지셨어요. 식사도 조금 더 하시고 웃음도 자주 지으시고요. 도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그는 조용히 은진의 손을 감싸준다. 살아줘서 고마워, 은진아. 그 말에 잠들어 있던 은진의 눈가가 살짝 떨린다. 눈은 감은 채였지만 그녀는 분명히 듣고 있었다. 며칠 뒤, 소진은 도훈과 함께 센터 부지를 다시 찾았다. 기초공사 철근이 박히고 굴착기 소리가 땅을 울렸다. 아버지, 이 땅에 엄마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이상하게 안 믿겨요. 그래, 나도 그래. 근데 믿어지게 될 거야. 여기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내고 걷게 될 테니까. 소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눈빛엔 과거의 그늘 대신 확실한 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